반갑습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하실 때 궁금한 것들을 풀어드리고자 합니다. 1. 조사수수료. 조사수수료는 보통 20만원에서 30만원이 일반적입니다. 고액이거나 본격적인 추심 단계로 진입하기 전 권리관계 확정이나 숨겨놓은 재산 찾기, 소송자료 확보하기에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면 100만원 이상을 받기도 합니다. 조사수수료는 선불이 원칙이고 후불로 지불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후불의 개념이 일반적인 상식과 좀 다른데요. 첫 회수가 이루어지면 그때 조사수수료를 공제하는 것이 후불 조사수수료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뭘 조사하나요? 라고 물어보시죠. 일반적인 조사에서는 신용평점, 채무내역, 재산조사, 채무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등을 조사합니다. 이 정도가 일반 조사에서 제공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추심을 위해서는 채무자의 주민등록과 다른 거주지, 재산을 빼돌리진 않았는지,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을 하고 있는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다른 휴대폰 번호는 있는지, 채무자의 거래처 확보, 지적재산권, 코인, 주식, 사업권,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채권 등 정말 많은 정보를 파악해야 하고 시간도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케이스별로 정말 많은 정보를 찾아야 합니다. 단연간의 업무 경험과 노련한 신용관리사가 찾아내는 정보는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조사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으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단연코 현명한 처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심혈을 기울여 조사를 해야 추심 횟수의 성공률이 높아집니다. 합리적 비용을 지불하시는 것이 추심 횟수율을 높입니다. 2. 추심 수수료. 추심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회수한 금액의 20%에서 30% 정도 약정합니다. 의뢰인분들이 채무자가 채권자 본인에게 돈 직접 보냈을 경우 수수료 입금해야 하나 라고 물으시는데, 추심계약서를 작성하는 순간부터 채권자가 받는 돈에는 수수료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채무자는 채권 추심회사에서 추심을 시작하면 채권자에게 연락을 하면서 신용관리사를 피하려고 합니다. 사실 채권 추심회사의 힘인 것이죠. 추심은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그런데 채권자가 자신이 직접 받은 돈은 추심 수수료를 지급할 수 없다고 하면 신용관리사의 추심을 제한하고 추심 회수율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습니다. 실제로 위임 계약할 때 위 사항을 적시하고 계약하기 때문에 계약상으로도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추심 수수료는 일부만 받았어도 받을 때마다 그 금액에 대하여 바로 정산합니다. 그리고 돈을 받지 못하면 추심 수수료는 0원입니다. 돈을 받지 못하면 수수료도 없습니다. 3. 부가가치세. 조사수수료와 추심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 10%가 붙습니다. 사업자가 아니신 분들이 나는 세금계산서 필요 없으니 부가세는 안 내시겠다는 분들 많습니다. 무조건 내셔야 합니다. 신용정보회사의 모든 수수료에 붙는 부가세는 누구에게나 부과되고 회사는 국가에 납부해야 합니다. 예외 없습니다. 4.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진행합니다.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계약합니다. 계약 해지를 원하실 때는 계약기간 종료 1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기로 계약되어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한 가지 더 주의하셔야 할 것은 계약기간과 관련하여 채권 추심회사의 추심활동 관련한 소송 진행, 채권 보존 조치 완료, 강제 집행 등 채권 추심 진행 중일 경우 의뢰인이 일방적인 계약 해지나 계약의 자동 연장을 거부할 수 없으며 채권 추심회사의 추심활동이 종료될 때까지 본 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의성시 원칙상 당연한 것으로 보이고 이것도 위임계약서에 작성되어 있습니다. 10년이 지나서 받는 채권도 많습니다. 신뢰가 사라지지 않는 한 계약을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5. 신용정보회사 고를 때 기준은 결론적으로 JM신용정보, 고려신용정보, 세안신용정보, 미래신용정보, 세일신용정보, SM신용정보 정도가 전국망을 갖춘 건실한 신용정보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회사에 맡기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담당 신용관리사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주의하셔야 할 것은 채권 추심업체 외에 불법 추심업체, 심부름센터에 맡기시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그분들이 불법 행위를 하면 의뢰인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변호사한테 의뢰하는 것도 반대합니다. 그분들은 법률 전문가이지 추심 전문가가 아닙니다. 추심은 결코 법률 절차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합법적으로 추심할 수 있는 곳은 신용정보회사와 변호사뿐이고, 주의할 것은 변호사 사무원이 추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변호사 사무원이 추심을 하는데 이건 분명히 불법입니다. 변호사가 추심을 하려면 변호사가 직접 추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현실적으로 합법적인 전문가는 채권 추심회사의 채권 추심원 밖에 없습니다. 6. 어떤 서류가 있어야 하나요? 판결문, 공정증서 등 상사채권이 아닌 민사채권은 집행권원이 있어야만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계약서, 차용증, 거래내역서, 은행거래내역, 세금계산서 등 문자, 카톡이 있어도 됩니다. 상대방의 답변도 있었다면 아주 좋은 증거가 됩니다. 보통 채무자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을 알아야 하는데 없어도 담당 신용관리사가 조사를 통해 보완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7. 채무자가 돈이 없어도 받을 수 있나요? 보통 채무자는 돈이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채무상환은 앞으로 돈을 만들어서 갚는 거지 있는 돈을 주는 게 아닙니다. 채무자 스스로가 돈을 벌고 돈을 만들어서 갚게 하는 것이 채권 추심의 대부분입니다. 재산이 있다면 수월한 채권 추심일 뿐입니다. 능력있고 성실한 신용관리사가 돈을 못 받는 경우는 딱 두 가지 경우뿐입니다. 하나, 채무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없거나 상속인이 한정승인, 상속 포기한 경우. 둘, 채무자가 개인회생, 파산을 한 경우. 나머지는 시간과의 싸움에서 포기하지 않는 신용관리사의 능력과 성실함의 차이일 뿐입니다. 채권자의 신뢰만이 추심의 회수율을 높입니다. 신용관리사에게 채권 추심을 의뢰하셨다면 신뢰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채권자의 신뢰와 협조는 채권 추심 회수율을 높이는데 절대적입니다. 여러분의 돈 걱정을 싹 날려주는 방송, 돈걱정이었습니다.